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는 제대로 된 조정을 오늘 하루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던 기술주들 중심의 낙폭이 형성됐는데요. 특히나 애플과 테슬라 좀 악재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AMD 역시나 대중국 판매 제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경기 지표도 보시면 서비스업 경기는 계속 확장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여전히 미국 경기는 탄탄하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2월의 고용 보고서를 대기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 슈퍼 화요일까지 열리는 대선 경선과 관련된 이슈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금리 인하폭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좀 가져가게 될지 이에 앞서서 모닝쇼에서 전략 찾아보시고요. 개별 종목들별로도 함께 이 전략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으로는 비트코인 가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상화폐의 대장주격인 비트코인, 일단 이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에 경신을 했었던 6만 9천 달러 선을 돌파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돌파하게 됐고 6만 8,990달러를 무려 2년 4개월 만에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6만 8천 달러 선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이후에는 급락하는 흐름을 가져가게 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6만 3천 달러 선까지 빠르게 이 낙폭을 키우는 모습들이 형성되기도 했었는데요. 워낙 거래소에서도 역시나 비트코인이 개당 1억 원 정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고점을 경신한 뒤 무너지는 흐름들이 형성됐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이후에 무려 160%나 급등을 했고요. 지난달에만 40% 이상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이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과 관련돼서 대규모 자금들이 유입되며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함께 받고 있는데요. SEC 역시나 지난 1월 10일에 이 블랙록이 신청한 11개 현물 ETF를 승인한 바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순유입된 금액들을 총합했을 때 73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이 절반가량 줄어들게 되는 반감기까지 겹치면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호재성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까지 돌파하는 비트코인 일단은 조정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24시간 거래가 되는 만큼 앞으로의 다시 한번 반등이 좀 있을지 비트코인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이 빅테크 종목들에게 악재 소식들이 몇 가지 들려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애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애플이 이례적으로 중국 내에서 이 판매 가격을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은 올해 첫 6주 동안 지난해 동기 대비 24% 감소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은 4위인 15.7%까지 내려앉게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애플의 점유율이 19%로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기억해 봤을 때 4위까지 추락한 점은 중국 내에서 확실히 위상을 좀 잃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애플은 지난주 알리바바 그룹의 온라인 쇼핑몰 티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최대 24만 원 정도 할인을 했지만 판매 부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애플이 판매 부진을 겪는 동안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들은 바로 중국의 토종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화웨이가 있겠죠. 화웨이의 경우에 올해 들어서 판매량이 무려 64%까지 큰 폭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점유율 역시나 9.4%에서 16.5%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1년 만에 크게 뛰어 2위까지 올랐고요. 중국에서는 오포와 비보, 샤오미 같이 업체들이 공격적인 가격 전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며 애플이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애플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쪽이 중국의 사업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우려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면서 장중에도 2.8% 하락세로 주가는 170달러 선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 악재도 함께 보실까요?
이 독일의 브란덴부르크주 그린하이드에 있는 테슬라 독일 공장이 파괴 공작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서 가동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어제 오전 5시 15분 정도에 테슬라의 독일 공장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측에서는 직원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전기 공급업체와 함께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테슬라 공장뿐 아니라 그린하이드를 비롯해서 이 브린덴부르크주 일부 지역과 공장에서 4km 이상 떨어진 베를린 남동부까지 정전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좌익 극단주의 단체에서는 이 경찰과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서 자신들이 사보타주, 그러니까 파괴 공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금 테슬라의 독일 공장은 좀 확장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기가팩토리에 170헥토르 정도를 추가해서 화물창고와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100헥타르 정도가 경관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수자원 보유구역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환경단체들 굉장히 반대가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출하량 부진 소식과 더불어 이번에는 독일의 공장까지 중단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내는 흐름이었는데요. 간밤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 주가 장중에는 거의 5%까지 급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약간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4% 정도의 급락세로 $180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마감 상황 들어볼 텐데요. 네, 김자린 캐스터 마감 상황 함께 전해주세요.